자. 이제 운동량 보존의 마지막 부분이죠. 친구들이 이제 이러한 마지막 파트 분리되는 과정도 충돌 과정이구나 라고 인식을 좀 해 두셔야 되고요. 분리되는 과정은 반발계수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충돌 전이 분모가 0이 돼버려. 둘 다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 같이 움직이거나. 그러다 보니까 반발계수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얘는 순수하게 운동량 보존으로만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분리되는 과정 한번 해봅시다. 분리되는 과정에서 예제 8번, 오늘 나눠준 프린트에서 예제 8번을 좀 참고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케이스가 정지 상태에서 분리되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든지 충돌 과정은 어떻게 되건 이 녀석들이 다 뭐 하고 있냐면 질량비로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죠. 그래서 잘 모르겠다, 답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 만약에, 그러면 질량비로 이루어진 녀석으로 최대한 찾아서 찍어 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중 하나랍니다. 그래서 A의 질량, B의 질량 이렇게 있는데, B의 질량을 좀 라지 M으로 고쳐버립시다. 쌤이 예제 문제를 이렇게 지금 빠르게 만들다 보니까 그림들을 이곳저곳에서 이제 막 따와가지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예제 그림이 없다 보니까 비슷한 걸 따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고요. 그래서 B의 질량만 라지 M으로 좀 바꿔줍시다. 자, 둘 다 처음에 압축된 상태로 뭐 해져 있었냐면 정지해 있었어. 그래서 잡고 있었다가 이 녀석을 뽕 하고 놓는 거야. 그래서 뽕 하고 놓았더니 A 녀석은 뭐 왼쪽으로 움직였고요. B 녀석은 오른쪽으로 움직이더래. 그럼 첫 번째, 분리 과정에서 우리가 좀 구구단처럼 나와줘야 될 부분이, 우선 A와 B의 질량비를 살펴보니까 질량비가 스몰 m과 라지 m이구나. A와 B의 질량의 B가 스몰 m, 라지 m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게, 그러면 운동량의 크기에 비해 한번 살펴볼까요? 충돌 전 운동량 얼마? 0이었었지. 그러면 충돌 후 운동량도 얼마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는 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어 준다는 소린 거죠. 그래서 운동량 크기에 비해 A와 B를 살펴보면 몇 대면? 1대 1. 자, 그러면 우리는 충돌 후, 분리된 후 속도의 크기에 비해 A와 B 살펴보면 몇 대면? 라지 M 대 스몰 m이 되겠지. 만약 예를 들어 질량의 B가 1대 2야. 그럼 속력의 B는 몇 대면? 2대 1이 되어야지만 운동량의 B가 1대 1이 되어서 운동량 보존을 만족시키는 거죠. 자, 마지막 운동 에너지의 B, 충돌 후 운동 에너지의 B를 살펴보면 A와 B. 이제 이런 부분들이 친구들이 이제 좀 싫어하는 부분이죠. 왜냐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잖아. 근데 다시 한번 써보면 우리는 2m분의 1 mv의 제곱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는 2m분의 p제곱인 거지. 근데 운동량의 크기의 비가 1대 1이니까 결국은 운동 에너지의 비는 질량의 역수의 비와 같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로 이야기할 수 있어? 운동 에너지의 비는 라지 m 대 스몰 m이구나. 속도의 비 그대로 가져가는구나. 왜냐면 이 식을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 2분의 1 mv v에 대한 형태로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운동량 P인데 똑같아 버리잖아. 그럼 결국은 속력의 비, 속도의 비가 누구의 비구나? 운동 에너지의 비구나. 그래서 앞에서는 쌤이 4가지 물리량 중에 2가지 물리량으로 나머지 하나 표현하는 게 능수능란하게 된다. 여기에서 연습시키는 부분들이 이제 외울 것들이 좀 많긴 하지만 질량의 비가 예를 들어 2대 5야. 그럼 운동량의 비는 몇 대면?
1대1. 속력의 비는 몇 대 몇? 5대2.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비는 몇 대 몇? 5대2.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좀 머릿속에 두시고요. 이 내용이 학교 내신에서는 100% 실험에 관련된 내용으로 나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나오느냐? 용수철을 다음과 같이 묶어놓고 여기에다가 줄을 묶거나 그리고 뭐 라이터로 테이프가 커터칼로 얘를 끊어버린대. 그럼 결국은 분리되는 과정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B가 SB만큼 움직일 때 A든 SA만큼 움직이는데 둘 다 동시에 도달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누가 통제되어 있는 거야? 시간이 통제되어져 있는 거죠. 동시에 도달하게 만든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의 비는 누구의 비와 같겠어? 속력의 비와 같겠지. 그래서 실험 문제로 나오면 저 속도의 크기의 비가 누구의 비로도 이야기해 줄 수 있구나. A와 B의 이동 거리의 비로도 알아볼 수 있는 거야. 이동 거리의 비로 주어진다면 이동 거리의 비가 누구의 비가 되겠어? 운동 에너지의 비로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지. 왜? 이게 속도의 비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봐 봅시다. 철수를 신고해야 되는 건지 민수를 신고해야 되는 건지. 그린가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던 철수가 민수를 밀어주기 위해 함께 등속도 운동,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얘는 정지가 아니네. 정지가 아닐 때는 얘를 쓸 수가 없어. 이 질량의 비로. 왜냐면 둘 다 움직이고 있으면 텀이 하나씩 늘 더 붙어. 근데 그것까지 외우는 건 너무 의미 없는 짓이니까 운동량이 보존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철수하고 민수가 사랑에 폴인러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철수가 민수의 엉덩이를 미니까 민수 엉덩이는 철수를 밀겠죠. 그래서 철수와 민수, 철민 이렇게 해놓고 이미지 그려보지 뭐. 그래서 처음에 이들이 얼마로 움직이고 있었대? 오른쪽으로 6m/s로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그러면 민수는 속도가 더 빨라졌을 거라는 거 예측할 수 있죠. 왜냐면 철수가 민수의 엉덩이를 밀고 있었으니까. 민수 엉덩이는 철수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줄 테니까 얘는 반대 방향이 되건 속도가 느려지건 아무튼 얘는 변화가 생겼겠죠. 얘도. 그래서 살펴보니까 철수는 속도가 얼마가 됐어? 3이 됐고요. 그래프를 읽으니 이 녀석은 속도가 얼마 됐지? 8이 됐지. 그러면 식으로 표현하면 운동량 보존 쓰려고 들지 말고 우리 계속 크기 비교하는 이 식이 있었잖아. 이걸 직관으로 바로 그려서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민수 얼마만큼 증가했어? 플러스 2만큼. 철수 얼마만큼 감소했지? 마이너스 3만큼. 작반에 의해서 한 녀석이 증가하면 다른 한 녀석은 감소해야 되겠지. 근데 왜 속도 변화량의 비가 3대 2였을까? 질량의 비가 몇 대 몇이었으니까? 그치. 2대 3이었다는 까닭이야. 그쵸? 그런데 민수의 질량이 60이래. 3일 때 60이니까 2일 때는 얼마인 거야? 40이겠지. 끝났습니다. 철수의 질량은 얼마? 40kg. 민수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철수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철수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민수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와 같을 테니 뭘로 구하건 상관없어. 친구들이 편한 걸로 구하면 돼. 쌤은 항상 좀 숫자가 작은 편으로 구하는 편이랍니다. 그래서 철수의 우리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구하니까 얼마만큼? 질량이 40짜리가 속도가 얼마만큼 변한 거죠? 3만큼 변한 거죠. 뭐 굳이 이야기하면 마이너스 3이겠지만 우리는 크기만 볼 거니까 그래서 얼마? 120. 그럼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다 120이 될 테고요.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 120. 왜? 민수가 받은 거나 철수가 받은 거 똑같을 테니. 철수와 민수의 운동 에너지 합은 밀기 전과 후가 서로 같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분리되는 과정은 더
더 에너지가 후가 더 커져 버리는 케이스야. 화학 에너지가 됐건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됐건 아무튼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더 전환돼 버리니까 후가 전보다 무조건 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서로 같다가 아니고 서로 다르겠고요. 마지막 예제 9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 사이에 용수철을 넣어 압축시켰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 한번 가자 그대로. 처음에 뭐하고 있었대? 정지해 있었대. 이거 떠올려야 돼.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얼라 3m짜리와 m짜리였었는데 질량의 비가 3대 1이니까 속도의 비는 몇 대 몇? 1대 3이겠지. 그래서 이 녀석 보니까 이 녀석이 V야. 그럼 요 녀석 m짜리는 얼마? 3V라는 소리인 거죠. 이해됨? 자, 이랬는데 얘는 얘대로 움직이고 얘는 또 충돌을 일으킨답니다. 누구랑? C랑 정지해 있는. 꽝 하고 부딪혔더니 물체 치읓이 아니고 C죠. 아, 이놈의 오타는 진짜. 자,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을 하는 부분이래. 오, 그럼 한 덩어리. 얘도 직관으로 바로 볼까요? 0이고 3V죠. 질량의 비가 1대2니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2대1로 나눠 먹으면서 같아져야 되는 거지. 세 칸 끊어버려. 그래서 3V였던 녀석은 질량의 1이니까 2만큼 변해야 되고요. 얘는 1만큼 증가해야지 같은 속도가 되겠지. 그래서 이들의 속도는 얼마? V가 됨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운동량 보존 써서 3mV, 3m 라지 V 놓고 라지 V에 대한 값을 구해도 상관없어. 자, 봐봅시다. 충돌 직전 B의 속도는 얼마? 3V. B와 C 한 덩어리가 될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A의 운동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되건 충돌 전 운동량의 총합이 얼마였어? 0이었었지.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 역시 무엇이 돼야 되겠어? 0이 돼야 되겠지. 왜?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내부력이니까. 물론 이 녀석도 0이 돼야 돼. 그래서 크기와 같을 수밖에 없고요. 계산하면 3mV 이 녀석도 얼마만큼? 3mV 나오죠. B와 C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직전 B의 운동 무슨 충돌이야? B와 C. 완전 비탄성 충돌이지. 완전 비탄성 충돌은 에너지 손실이 최대야. 그쵸? 그래서 같을 수가 없죠. 얘는 무조건 손실이 일어나. B와 C를 비교하면. 그쵸? 전체 에너지 비교하면 얘는 손실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이 상황과 요 상황에 보면 완전 비탄이 들어갔잖아. 그럼 얘는 에너지가 손실됐어. 용수철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전부 운동 에너지로만 간 게 아니야. 왜? B와 C가 충돌하면서 소리나 열 이런 걸로 나와버린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같을 수가 없구나. 왜? 완전 비탄성 충돌은 에너지 손실이 최대였으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예제 문제들을 풀면서 운동량과 충격량과 똑같은 결이지만 좀 더 복잡해 보이는 이유는 더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이제 교재 문제에 있는 건 다 이거 친구들 풀어오셔야 되고요. 다 풀 수 있고요. 어디까지? 기출 잡고 실력 잡고도 다 풀어주셔야 된답니다. 쌤하고 같이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몇 번으로 볼까? 92페이지 13번. 92페이지 13번 보시면
2022학년도니까 2년 전 문제죠. 수능 몇 번? 9번. 딱 이 과정이네. 근데 정지가 아니니까 이걸 쓸 수가 없어. 바로 질량의 비를. 철수하고 민수 내용을 써야 돼. 예제로 있었던 그 엉덩이 만지고 있었던. 자, 10km, 20km인 물체 A, B와 함께 얼마만큼? 2의 속도로 등속 운동하고 있었는데 A와 B를 동시에 수평 방향으로 0.5초만큼 밀었더니 누구? 학생은 정지했었고요. A, B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두두두. 평균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럼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 A가 받은 평균 힘의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다 모두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힘의 크기 갖고 작용 반작용으로 무엇? 힘을 주고받는 시간 역시 뭐 할 테니까? 같을 테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이미지로 그려서 식들을 한번 표현 한번 해봅시다. A 10kg. 이 녀석 질량 모르니까 그냥 스몰m으로 두지 뭐. B 살펴보니까 B는 얼마만큼? 20kg. 근데 다 같이 얼마로 움직이고 있었대? 2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대. 근데 나중에 이 녀석은 뭐 했대? 사람은 정지했고요. 나에서의 운동량의 크기는 B가 A의 4배이다 라는 소리는 마찬가지로 또 B를 이용하면 되겠네. 운동량은 B가 A의 8배래. 나중 운동량을 보니까. 근데 질량의 B가 1대 2야. 그럼 속도의 크기의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4였구나 라고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1대 4이기 때문에 에라 너의 속도 B 너의 속도를 얼마만큼? 4V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의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V만큼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함부로 오른쪽 왼쪽 넣지 말라고 했어. 계산 결과를 보고 유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녀석 운동량 보존으로 먼저 살펴보다 보니까 운동량 보존 처음에 얼마만큼이죠? 30 플러스 질량 M짜리가 이만큼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저 녀석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80V 플러스 이 녀석 10V니까 이 녀석 90V가 돼야 되네. 근데 미지수가 몇 개나 있어? 2개나 있어 버리잖아. 그럼 식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낼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 녀석은 에너지가 같다 뭐 이런 정보들이 있는 게 아니지. 전과 후가 같을 수도 없어. 왜냐면 사람이 하는 역할이 결국은 무슨 역할이니까? 용수 처리하는 역할하고 똑같아 버리는 거죠.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얘네들한테 뭐 해줘 버린 거하고 똑같아? 준 경우하고 똑같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내 눈이 삐꾸였었네요. 질량도 주어져 있네. 이거 40이었네. 그러면 얼마냐? 70, 140, 90. 그래서 V는 얼마만큼? 9분의 14만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 놓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녀석 오른쪽으로 9분의 14네. 이 녀석 얼마만큼? 9분의 56이네. 그럼 A가 됐건 B가 됐건 너 이거 작네. 너로 이야기하지 뭐. 2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를 살펴보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질량이 10인데 속도 변화가 9분의 18에서 9분의 14가 되었으니까 크기만 살펴볼 거니까 9분의 4만큼이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얼마만큼?
9분의 40만큼이구나. 근데 몇 초 동안 힘을 줬대요? 0.5초 동안 힘을 줬네요. 그럼 2분의 1이 될 테고요. 그럼 힘 얼마 이야기하는 문제하고 똑같겠구나 라는 거죠. 근데 9분의 80이 있어 없어 얘? 여기에서 우리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왜 이게 우리가 풀었던 방식으로 이야기했더니 왜 답이 안 나왔을까? 우리가 푸는 게 잘못되었으니까 지금 안 나왔겠지. 수능 문제가 틀리진 않아. 가장 좋은 문제고요. 모든 문제를 따올 때 학교 내신 문제도 새롭게 만들지 않고요. 수능이나 평가원 문제에서 다 뭐한다? 따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잘못됐는지 1분 드릴게요. 이거 한 번만 찾아보세요. (16번을) 풀기. 자, 이런 부분들이 친구들이 식을 이용하다 보면 부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케이스야. 왜 그런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처음에 얘 운동량이 이 녀석 40kg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얼마만큼? 운동량이 140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을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녀석 속도에 비해 살펴보는데 이거는 크기에 빈 거지 부호가 있는 게 지금 아닌 거잖아. 문제 조건에서. 몇 배라고 이야기했어? 8배가 되다 보니까 1대2 8배. 그래서 우리는 1대4로 이야기를 한 거야. 이 말인 즉슨 얘가 4V면 얘가 V로 났는데 둘 다 얘는 오른쪽이 돼버리는 거잖아. 근데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 왜? 얘가 크기니까. 쌤 아까는 나오는 결과 보면서 해석하라면서요. 그때는 어떻게? 상대 속도 차이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차이에서 부호가 결정이 되거든.
근데 얘는 지금 여기에서 보호가 결정이 안 돼. 왜? 처음부터 보호를 갖게 만들어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크기의 비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너는 몇 피? 너는 오른쪽으로 8피라면 너는 왼쪽으로 7피구나. 이런 계산을 해줘야 돼. 피구나. 근데 우리는 아까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면 얼마? 너 8피, 너 피니까 9피로 계산이 들어간 거야. 아니라는 거지. 그게 답이 안 나왔다라면 당황하지 말고 내가 방향 잘못 잡았네. 문제는 단 하나야.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한다? 얘는 7피야. 그럼 P는 20이죠. P가 20인데 이게 운동량이 20인데 질량이 얼마? 10이니까 얘는 2로 변했고요. 얘는 P가 20이니까 160이야. 그래서 너는 얼마? 8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풀었는데 답에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부호 잘못 잡은 거야. 다시 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 그래서 우리 A를 구하건 B를 구하건 똑같아질 겁니다. 자, 그래서 A를 지금 살펴보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 살펴보니까 A의 질량 얼마? 2고요. 10이고요. 속도 변화의 크기 살펴보니까 얼마만큼? 2에서 2가 됐네. 4가 됐네. 40이야. 얼마의 힘? 얼마냐? 0.5초 동안 이야기해둔 녀석이다 보니까 0.5초 2분의 1 F래. 그럼 F는 얼마? 80인 거죠. 오케이? 그럼 B도 한번 계산해 볼까? 얼마인가? B는 힘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B의 질량 20이고요. 얘는 속도 변화가 얼마만큼? 6만큼 나타났지. 선생님 왜 얘와 얘가 달라요? 왜 다를까? 얘는 40인데 얘는 입이 120이잖아. 왜? A와 B 사이에 주고받은 게 아니지. A와 사람 사이에, 사람과 B 사이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따로따로 가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이 얼마? F가 2분의 1이니까 240이 답이 돼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세물체가 나와 있으면 좀 더 까다롭기는 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유형의 문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 이제 자, 세물체가 있건 두물체가 있건 상관이 없어. 걔를 어디로 잡느냐의 문제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A와 B를 동시에 0.5초간 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덩이로 이 녀석이 아까 질량이 얼마였지? 30, 40이니까 70kg짜리가 얼마로? 2로 가고 있었다는 거야. 얘 대신 자, 갑니다. 빠바바바바방 가고 있었는데 폭탄처럼 생각해버려. 가운데 있던 사람은 정지해버렸고요. 이 가운데 있던 사람은 정지해 있고 이 녀석들이 이렇게 쪼개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이 녀석이 질량을 살펴보니까 이 녀석은 10이고 이 녀석은 20이네. 근데 문제 조건에서 주어진 게 운동량이 얘가 얘는 무조건 어느 쪽이 되겠구나? 오른쪽이 되겠구나. 이 녀석이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우리가 잡아놓고 계산해버리면 아까처럼 얼마가 나온다? 10p 9p가 140이 돼야 되니까 그 숫자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미 얘는 방향이 왼쪽으로 갔다 정해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구해냈던 게 7P가 얼마가 되었죠? 140이 된 거지. 그래서 P가 얼마만큼? 20이구나. P가 20이다 보니까 이 녀석이 얼마만큼? 160이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얘의 속도가 얼마? 8만큼 되었구나. 얘의 속도가 8만큼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얘 운동량의 변화량을 살펴보니까 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160, 40, 120이고요. 이 녀석의 충격량 힘에다가 시간이 2분의 1이었으니 너 힘 240 들어간 케이스죠. 그러니까 정지에 있었으면 우리가 했던 개념으로 풀었어도 돼. 질량비로 논아먹는구나. 근데 얘는 정지가 아니고 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분에 적용을 시키셔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13번 조심해 주시고요. 15번 하나만 풀고 마무리 지어 봅시다. 그림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B를 향해 운동하는 모습이고요. 그림란은 A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랍니다. A와 B의 질량은 각각 MA, MB이고요. 운동 에너지는 B가 A의 몇 배? 3배다라고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럼 A의 위치 살펴보니까 얘도 이미지 그려서 살펴보면 B는 뭐 하고 있어요? 정지해 있죠. 그래서 B 정지. 근데 A의 위치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가 있으니까 A가 얼마로 접근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얼마? 2로 접근하고 있었대. 꽝하고 충돌, 1초 때 충돌이 일어났고요. A 녀석을 살펴보니까 A 녀석은 얼마가 된 거지? 오른쪽으로 1m/s가 된 거죠. 근데 B는 알 길이 있어, 없어? 없죠. 만약에 질량비가 있었다면 속도 변화량의 크기의 비를 살펴보면서 우리 바로 가거나, 속도 변화량의 크기를 알 수 있었다면 질량의 비를 이용하거나 할 텐데 이건 이용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얘는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충돌 후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누가? B가 A의 3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봐봐, A의 질량을 우리는 MA다 라고 한다면 A 녀석이 가지고 있었던 이 MA가 충돌 전 운동량인 거죠. 그러면 후의 운동량하고 같아야 되는데 후의 운동량을 살펴보니까 얘는 질량은 그대로네. MA네. 그 다음에 누구? B의 운동량과 합이 뭐해지셔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근데 얘와 얘의 B가 몇 대 몇? 2대 1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 처음에 운동량을 얘 자체를 그냥 2P로 봐버려. 그럼 이 녀석의 운동량은 얼마? 오른쪽 방향으로 핀 거지. 그럼 이 녀석도 얼마가 돼야 돼? 핀 거지. 그래서 운동 에너지 아까 우리가 이용했던 누구의 방법을 써먹자는 거야? 2n분의 P제곱을 써먹자는 거야. 왜? 이 녀석은 뭐 할 테니까? A건 B건 같으니까. 그럼 운동 에너지의 B가 운동 에너지 A와 B의 B가 지금 몇 대 몇이다 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1대 3인 거죠. 이게 1대 3 되려면 질량의 B가 몇 대 몇 돼야 돼? 질량의 B가 몇 대 몇? 알았어. 여기다 쓸게. MA의 분의 MB의 질량의 B는 몇 대 몇? 지금 이게 똑같으니까 이건 어차피 상수고 1대 3대 1 되면 되죠. 왜냐면 비계산하는 것들을 친구들이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안 해서 그런데 비계산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14번에 포진되어 있는 이게 더 편해버리지.
왜? 얘는 비이용하는 거고 얘는 방향까지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됐었다 보니까. 그래서 친구들 기출 문제까지 다 한 번씩 풀어보고 다음 시간 때 좀 체크해 오시고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파트죠. 102페이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중학교 3학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요. 통합과학 때도 아마 뭐 얼핏 이렇게 배웠을 것이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단계에 위치 찾는 문제에서 큰 틀만 이야기하면 빠르게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찾으려고 속력, 속도 이야기를 했고요. 속력, 속도, 새로운 물리량들 이야기가 되면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속 운동에서 ST 그래프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BT 그래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배웠고요. 빠르게 변화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찾기 위해서 우리 가속도 내용을 배웠고요. 가속도 중에서도 우리는 무슨 내용? 등가속도에 국한했습니다. 등가속도 운동도 마찬가지로 정의, 관계식, 관계 그래프 이야기하다 보니까 관계 그래프에 대한 거 9가지 14페이지인가 15페이지에 있는 그려보라고 한 거 ST, BT, AT 가지고 노는 것들, 그 다음 평균값, 그 다음 공식 이용하는 부분들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빠르기 변화의 원인이 되는 녀석을 살펴보다 보니까 빠르기 변화의 원인이 되는 녀석, 힘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뉴턴의 운동 1, 2법칙의 결합, 1, 3법칙의 결합, 2, 3법칙의 결합 에 대한 내용들 공부했고요. 2, 3법칙에 대한 결합들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주변의 30% 정도가 감축이 됐을 겁니다. 왜냐면 물리는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누구? 우리는 충격량이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즉 충돌을 일으켰을 때 물체의 위치를, 충돌 후의 물체의 위치를 쉽게 찾으려고 보다 보니까 에너지 보존으로만은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만들어낸 개념이 운동량, 충격량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어떤 충돌이 됐건 외력이 없다라는 전제만 깔린다면 운동량은 항상 뭐 해야 되니까? 일정해야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 고전역학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주인공은 결국은 누구냐? 힘이 주인공이야. 고전역학의 주인공. 그랬더니 액세서리를 뭐 한 거야? 시간을 다느냐? 액세서리를 힘에다가 거리를 다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힘. 그럼 앞에 내용이 그대로 올 수밖에 없어. 이 결이 똑같으니까. 힘 배우기 전까지 배웠던 내용이 다시 나오고 다시 물어봐. 보기,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2개 정도는 꼭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힘에 대한 연장선에서 에너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에너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첫 번째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부분을 모르는 친구는 없어. 근데 우리가 배워야 될 에너지가 종류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이야기되는 운동 에너지를 이야기할 테고요. 운동하는 물체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수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다음과 같이 책과 책 사이에 자를 끼우고 나서 부딪혔더니 자가 몇 미터 들어갔다, 몇 센치 들어갔다를 이용해서 측정하게 될 거야. 즉 마찰력을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을 할 테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운동 에너지는 측정할 때 누구로 측정할 수 있구나? 마찰력을 이용해서 측정하는구나. 그때 나타나는 마찰력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운동 마찰력인 거야.
그래서 학교 내신용에서는 쌤이 마찰력을 설명을 좀 합니다. 마찰력에 대한 종류가 정지마찰력, 운동마찰력, 최대정지마찰력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무엇과 관련이 있다? 마찰력으로 측정할 수 있으니. 두 번째, 우리는 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야기해?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가 두 종류야. 왜냐면 포텐셜 에너지에 관계 있는 힘이 두 종류니까.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중력이야. 그래서 우리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과 관련이 있는 힘이 누구? 탄성력이야. 그래서 고전역학에서 배우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단골 주인공이 있죠. 이 녀석들의 총합을 보고 우리는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지. 왜 얘들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니? 왜? 힘과 관련 있는 에너지는 이것들밖에 없거든. 뒤에서 배우는 열 에너지 힘과 관련이 있지 않아요. 빛 에너지 힘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야. 힘과 관련이 있는 에너지가 딱 세 턴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들의 에너지의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랍니다. 힘과 관련 있는 에너지라는 뜻인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에너지의 종류는 크게 두 종류인데, 힘과 관련 있는 에너지들을 우리는 한 번에 지칭할 때 무슨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종류에 대한 부분들 머릿속에 넣고만 계시면 돼.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인 일이라고 하는 녀석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A라고 하는 물체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만물의 근원은 무엇이다? 질량이다. 근데 질량이 곧 에너지인 거지. 즉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 A 물체는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야. 질량이 없는 물체는 없으니까. 두 번째, B 물체도 자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누구? 이 B만큼. 근데 어라?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에너지가 이동해 가더래. 또는 에너지가 전환되더래. 같은 말이야. 그럼 A에서 B로 에너지가 이동했으니 A는 에너지가 뭐 하겠어? 감소하겠죠. 이동해 가서 B는 받았으니 에너지가 뭐 하겠어? 증가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처음에 있던 에너지는 2A 플러스 2B였는데 에너지가 이동하고 전환해 가서 A는 에너지가 뭐 했대? 감소했고요. B는 에너지가 증가했지만 A가 감소한 양과 B가 증가한 총합은 일정하구나. 이게 그 유명한 무슨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인 거지. 쌤이 속물이어서가 아니고요. 속물 맞아. 나 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막 스승의 날이나 막 아니면 선생님한테 가끔씩 이제 선물들을 주실 때 만약에 뭐 설날이어서 어느 어머님께서 쌤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서 쌤 덕분에 대학 여기 갔어요 막 이제 감사 인사 받을 때 항상 물어보거든. 어머, 저 선물 완전 좋아하는데 케이크 안에 막 물방울 다이아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알았어, 우리 아빠. 에너지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쌤이 돈으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규리가 갑자기 쌤한테 100만 원을 준 거야. 에너지를 준 거야. 그럼 규리는 100만 원이 감소했을 때고 규리의 재산은, 에너지는 난 100만 원이 증가했겠지.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이 안 변한다. 에너지 보존까지 이해를 잘했어. 물어볼게. 규리야, 왜 나한테 100만 원 줬어? 이유가 있었다는 거지. 왜냐면 지금 규리의 말로는 내가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인 거야. 칼을 들고 돈 내나 협박을 했거나 아니면 내가 훔친 거야. 근데 훔친 거는 좀 말이 안 맞으니까 칼을 들고 있었다고 하자. 아, 이것도 너무 잔인하잖아. 규리는 날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선물 대신 쌤한테 100만 원을 준 거야. 여기에서 중요한 거 무언가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날 싫어했건 좋아했건 내가 협박을 했건 뭘 했건 뭔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돈이 이동한 거야. 에너지가 이동한 거야. 오케이? 칼 어딨지? 정말 칼을 들면 줄려나? 한번 해볼까? 자, 마찬가지야. 에너지가 이동해 가는데 설명하고 싶은 거야. 에너지 왜 이동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에너지 왜 이동했는데, 왜 이동해 가는데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알았어. 근데 왜 이동하는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무슨 개념이야? 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에너지의 이동을 뭐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통해서 한 녀석은 에너지를 감소하다를 말하고 싶고요. 한 녀석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말을 하게끔 정의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야, 비, 너 돈 받았잖아. 에너지 받았잖아. 너 일 받았잖아. 일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 거야. 야, 규리 너 쌤한테 선물 줬잖아. 네가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넌 돈이 줄어든 거야. 라고.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감소했다라고 보이고 싶은 거고, 일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에너지가 커졌구나 라고 일을 정의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했고 어떻게 받아서 에너지가 증가했지 감소했지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지? 잘 찾아보니까 수학의 언어를 빌려다 쓰면 편하겠네. 벡터의 내적 곱이다 라고 하는 걸 빌려다 쓰는데 거기까지는 놔두시고요. 그래서 이 일을 했다 받았다를 어떻게 하면 설명할까를 보다 보니까 힘이라고 하는 녀석과 이 힘의 이동거리로 설명이 가능한 거야. 이 부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녀석들을 받아서 에너지를 증가시키지? 즉 힘과 힘의 이동 방향, 힘과 거리가 같다는 뜻이 아니야. 방향이 같다는 뜻이야.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뭐하면? 같아버리면 둘의 방향이 같아. 그러면 넌 일을 받았고 에너지가 증가했다가 표현이 돼.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어떻게 되면? 반대가 되면 너 일했다. 일했기 때문에 너는 에너지가 뭐 했다? 줄어들어야 돼. 가 설명이 되는 거야. 그때 그 힘은 작용반작용의 힘이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반대로 두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일이다라고 하는 저 녀석에 대한 정의를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일을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일이 아니고 과학에서 에너지의 이동 전환을 설명하기 위한 일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힘과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과 힘의 이동 거리의 곱에 힘의 방향과 이동 거리의 방향을 각도를 이용해서 코사인 값으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하자라는 거야. 코사인 0도 얼마? 자, 코사인은 인생 그래프로서 코사인 0일 때가 최대값이야. 코사인 180일 때는 마이너스 최대값이야. 그래야지 360도 돌아왔을 때 다시 주기적으로 돌아오니까 1이라는 거지. 아, 그러면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같아 버리네?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같아 버리네? 그럼 얘는 세타가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의 각이 0도라는 거지. 이 말은 한 일을 0보다 크게 만들어서 2를 받았다라고 플러스 값을 얘를 만들어서 너 에너지 증가했어를 설명을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정반대가 되면 세타가 얼마? 180도고요. 그래서 코사인 값이 코사인 180도의 값이 마이너스 1로 표현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감소해야 되네. 마이너스가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일을 받아서 플러스 W가 된다면 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일한 만큼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W로 표현하자라고 하는 녀석이 이 녀석인 거죠. 벡터의 내죠.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걸 쓰는 이유가 받아서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싶은 거고 해서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싶은데 크기는 같아야 되는데 부호가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 방법이 이거였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딱 세 경우에 대해서만 배우면 돼. 세타가 얼마? 0일 때. 2를 했다 받았다? 2를 받았다. 1 받으면 에너지가 뭐한다? 증가한다. 힘의 방향은 오른쪽인데 힘의 이동 방향은 왼쪽인 거야. 그러면 얘는 2를 했다. 2를 하면 에너지가 뭐한다? 감소한다. 자, 그래서 한 개의 마지막 케이스를 이제 이걸로 이제 설명하는 거죠. 한 일이 0인 경우 물리에서 의미하는 그래서 첫 번째 주고받은 힘이 0일 때 한 일이 0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쌤이 규리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으면 선생님의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거는 일반적인 오는 거야. 물리적으로 난 너에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아무것도. 그쵸? 한 일이 0이야.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 거 아니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간단 말이야. 저 매우 불쾌하거든요 하면서. 그래서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일과 일반 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일은 뭐다? 다르다. 두 번째, 힘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저 일하고 있어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죠. 힘은 작용이 하고 있으나 어떻게? 이동 거리가 없으니까 난 물리적으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에너지 소비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일상생활에서 내가 막 건물을 밀고 있으면 나 배고파 에너지 썼더니 이런 개소리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이동거리가 얼마? 0일 때. 한 일이 0이구나. 세 번째,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항상 뻑큐가 되는 녀석들이 있다? 뭘까요? 원운동을 하면 항상 원의 중심 방향으로 구심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구심력이 나타나는데 항상 이동 방향은 구심력의 방향과 무슨 관계인 거예요?
뻑큐 관계인 거지. 그래서 등속 원운동은 에너지 소모가 있다 없다? 없다. 왜? 한일이 0이니까. 힘과 힘의 이동 방향이 90도가 돼버리니까 코사인 90도는 0이 돼버리니까 한일이 0인 거야.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장 조화스러운 운동이 무슨 운동? 등속 원운동이 되는 거야. 에너지 관점에서 가장 안정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등속 원운동 같은 경우에서는 한일이 0이기 때문에 속력이 변하지 않는구나.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세 가지 케이스인데 쌤이 설명하는 방식이 일반 교과서에서 너네가 한 번도 못 들어볼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정신 바짝 차려주세요, 야들. 왜냐면 친구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오개념이 너무 커. 그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잠 좀 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쌤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왜 이 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내가 돈을 벌었다 라고 한다면 내가 번 만큼 누군가는 잃는 사람이 꼭 존재한다는 걸 같이 생각해야 돼. 문충이들처럼 내가 잘나서 100만 원을 벌었네가 아니라고.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는 거 내가 잘났건 못났건을 떠나서 남의 에너지를 내가 가지고 온 거야. 결국은 에너지의 관점, 돈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내가 결국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또 다른 사람한테 이동 전환을 시켜야지만 사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소린 거야. 부자들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상황이 안 좋아지겠지. 왜? 에너지가 안 돌고 있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강제적으로 돌려버리는 게 뭐야? 복지 시스템인 거지. 그러니까 뭐 스웨덴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서 세금 50에서 70% 가까이 때려버리잖아. 나 1,000만 원 벌면 국가의 세금을 700을 내야 돼. 그래서 부자가 많지 않아. 근데 문제는 못 사는 사람도 많지 않아. 왜? 그 돈으로 뭐 하니까? 나 지금 노숙자야. 이런 사람들이 거의 있을 수가 없지. 집이 없군요. 집을 해결해 드리죠. 의식주 해결을 해버리지. 그래서 항상 생각할 게 에너지는 왜 생겼지? 그러면 이걸 떠올려야 돼. 그래서 모든 쌤의 일가 에너지에서 설명하는 방식은 스텝 3입니다. 에너지가 why 왜 생겼지? 첫 번째. 근데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 쉬워. 의찬아, 에너지 왜 생겼어? 에너지 왜 생겼어? 일 받았으니까. 에너지 왜 잃었어? 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가 왜 이동해서 일 주고받았으니까요. 끝나버려, 설명이. 두 번째, 그러면 그 받은 일이 얼마만큼이야? 에너지를 뭐 해야 되겠어? 표현해야 되겠지. 그래서 땡땡땡 에너지를 뭐해? 표현하는 거야. 내가 100만 원이 생겼어. 그 100만 원이 생겼는데 나 월급 받았어. 그러면 월급 받았으면 뭐 해야 돼? 사회에 다시 환원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세 번째, 에너지가 어떻게 다른 에너지로 이동하는지, 전환하는지. 그래서 에너지 이야기할 때는 항상 3단계. 왜 생겼지?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어떻게 다른 에너지로 전환되지? 세 개가 세트로. 근데 1번에 대한 대답은 매우 단순해. 크기도 단순해. 플러스 fs 아니면 마이너스 fs일 테니까. 0도 아니면 180도만 우리는 다룰 테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너지는 항상 몇 단계? 3단계. 자, 잠시 쉬었다가 쌤하고 마무리를 저 봅시다.